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단군이 신화 속의 인물이라고 믿으시나요? 아직도 낙랑군이 북한 평양에 있었다고 믿으시나요? 아직도 임나 일본부가 가야 지역에 있었다고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식민사관에 중독된 것입니다. 나라가 광복된 지 75여 년이 됐습니다만 역사는 아직 광복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단법인 대한사랑은 정치, 종교, 지연, 학연 등과 무관한 역사 광복단체입니다. 이 대한사랑의 대한사관이 식민사관을 대체해야 역사가 바로잡히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블랙홀 박사로 알려졌던 천문학자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게 역사 얘기를 하게 됐을까요? 제 인생을 바꾼 것이 바로 이 무진 50년 오성치루 이 한 줄입니다. 이 말뜻을 정확히 알게 되면 단군조선은 신화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조선은 역사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무진 50년 오성치루라는 기록은 단군색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여기서 무진 50년은 흘달이라는 단군, 즉 단군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검 한 분이 아니고 47명의 단군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 흘달이라는 단군 제위 50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성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치루는 나란히 한 줄로 모였다는 뜻입니다. 즉, 이 한 줄은 약 4000년 전의 천문 기록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천문 기록은 개인이 남기질 않습니다. 천문대가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천문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4000년 전이면 동굴 속에서 날고기 먹을 때니까 무슨 나라가 있냐, 단군조선은 신화다, 그렇게 얘기하든 말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천문대가 있었던 나라는 임금님이 계신 훌륭한 국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지는 않죠. 근데 우리 천문학계 두 후배님께서 아주 좋은 논문을 썼습니다. 라데일, 박창범이라는 제 후배 두 분이 영어로 발간되는 한국천문학회지에 오래전에 1993년도에 이미 논문을 냈습니다. 이 논문이 나오자 사람들이 왈가왈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식민사학계는 아주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서 아주 뒤집어졌어요. 이때만 해도 1993년이면 단군조선도 부정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천문 기록이 있다고 천문학자들이 논문을 쓰니까 일제히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불행히도 우리 라데일 박사는 또 요절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은 박창범 박사가 적지 않게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많이 소개하고 다녔습니다. 특히 이것이 제 논문이었으면 자화자찬하는 격이 되니까 좀 망설였을 텐데 제 것도 아니고 또 이 논문이 속된 말로 뜨게 되면 제가 혜택을 받습니까? 저자들이 혜택을 받죠.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 제 선배 천문학자가 관측했을 이 오성치루의 모습을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일부러 보기 좋게 백두산 천지에다가 오행성을 배치해 봤습니다. 지금 해와 달 사이에 5개의 행성이 우리가 팔을 길게 뻗어서 이렇게 한 뼘 안에 다 들어오게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행성이 밤하늘에 모이는 일은 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뼘 안에 들어오는 결집은 3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주기가 대략 한 300년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000년 전에
제 선배 천문학자 누군가가 이걸 관측을 하고 기록을 남긴 것이 오늘날까지 없어지지 않고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천문 기록이 있는 책은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단군세기입니다. 그럼 단군세기가 어떤 책이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민족의 그 최고의 수치, 아주 부끄러운 역사책 수거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조선시대가 출발하면서부터 우리는 중국에게 사대를 하게 됩니다. 전해 내려온 역사책들을 보니까 우리 배달족이 중국을 통치했어요. 어마어마한 대륙사관이 거기 다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중국이 보면 또 난리치겠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훌륭한 역사책들을 없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민족의 최고의 그 수치스러운 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거기 책 제목을 쭉 보세요. 보시면은 팔도 관찰사한테 세조가 내린 그 명령서입니다. 이런 책들 다 수거해라. 그 옆에 보시면 한자는 띄어쓰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따로 한글로 써놨어요. 뭐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주남일사기 이런 금쪽 같은 책들이 다 걷어지고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걷어들였냐면 이 책을 제출하지 않는 사람은 참아라, 목을 자르라는 얘기입니다. 익자, 처참 그런 시행령까지 붙어서 이 시행된 것이 역사사서 수거령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표시해 놨어요. 안암노와 원동중의 삼성기란 책이 있죠. 안암노는 유명한 신라 고승이십니다. 그 다음에 원동중은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 태종 이방원의 스승입니다. 이 사람들이 쓴 삼성기라는 책, 그걸 걷어서 없애라. 내용이 뭔데? 그게 바로 환단고기입니다. 여러분, 환단고기는 5권의 역사책입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한 권의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바로 금방 그 수거령에 포함되어 있던 안암노의 삼성기, 원동중의 삼성기가 그 환단고기 5권 책 중에 2권입니다. 근데 제목이 같으니까 상하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암의 단군세기가 조금 전에 무진오십년 오성치루라는 그 한 줄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4000년 전 천문 기록이 포함된 책이 단군세기란 책입니다. 이암이 누구냐? 고려 때 국무총리죠. 문화시중을 지낸 고성이 씨 어른이십니다. 이암 이후로 고성이 씨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켜온 집안이 됩니다. 그 바로 이암의 단군세기. 그 다음에 여러분 북부여란 말은 들어본 적도 없죠. 해모수가 세운 나라가 북부여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식민사학을 생각하면 단군조선에서 고구려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죠. 갑자기 나라가 하나 없어졌다가 다시 또 큰 나라가 또 생겨.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또 거대한 나라 북부여가 바로 연결고리입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북부여의 역사, 그것이 자세히 적혀 있는 책이 범장의 북부역입니다. 그 다음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그 수고한 책을 전부 볼 기회가 있었던 그 편수관이라고 할까요? 고성희 씨 후손 이맥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 이맥이 그 거둬들인 책들을 보고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몇 점 정리를 해서 태백일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세상에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갑오로 숨겨서 전해 내려온 책이 근대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럼 환단고기는 누가 정리했느냐?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또 역사책 거두는 거였습니다. 왜? 일본이 이 조선을 식민 통치하는 것은 자기네가 형님일 때 가능한 겁니다.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날조된 역사가 자기네가 늘 이쪽을 한반도를
돌봐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치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 논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많은 역사책들이 남아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쪽에서 도와준 것만 있지 도움 받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책을 또 말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독립운동가인 개연수 선생께서 나라가 일본에 먹힌 직후 1911년에 이 훌륭한 책들을 모읍니다.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누구한테 받은 거, 그 다음에 특히 고성희 씨 2기한테 받은 태백일사가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연수란 분이 없어지기 전에 이 책 5권을 모아서 뭔가 이름을 그냥 하나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환단곡이라는 책은 없어요. 이 5권의 책을 환인환웅 단군의 옛날 이야기, 그러한 뜻을 갖는 환단곡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개연수가 1911년에 이 책을 내게 되고, 그래서 100주년이 되던 해에 증산도 안경전 정도사님께서 이 역주본을 냅니다. 무려 1400페이지, 본문만 800페이지, 그 다음에 사진과 설명만 600페이지, 이 위대한 책을 내십니다. 저는 증산도 신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훌륭한 책을 보고 이 책을 내신 분이 정말 보름달 같은 분이면 나는 반딧불밖에 안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네. 그리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정독했습니다. 환단곡에 물론 다른 번역본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들이 굳이 역사 현장에 안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황제 헌원과 치우 천자가 싸운 탕록이라는 곳, 이 책 보면 다 사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실감나는 우리 옛날 진짜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EBS에서 역사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EBS에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 민족의 위대한 이 4000년 전 기록을 도저히 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환단곡에 나오니까 괜히 뭐 무리를 일으킬까 봐 빼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학자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곡학아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다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나름대로 비장한 각오를 하고 이 환단곡 얘기를 했습니다. 무진오십년 오성치루 얘기를 했습니다. 저녁 먹는 자리에서 PD분한테도 일체 편집하지 말아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당시는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예.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뭐 환단고기가 뭐 황당고기다, 뭐 썩은 고기다, 흉보는 사람들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이게 뭔가 있구나, 내 괜히 잘못 얘기하면 내 무식이 탄로나겠다, 뭐 그 정도는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비장한 각오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근데 마침 동영상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천문학자의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오성치루 현상을 조작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한 가지 이유뿐이 아니라 몇십 가지 이유를 알고 나서 환단고기를 신봉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사랑이라는 단체가 환단고기도 사서로 인정하는 대한사관 단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선동된 나머지 읽어보지도 않고 환단고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드는데 왜 우리는 책으로 있는 역사도 믿질 않습니까? 환단고기는 독립군 홍범도 오동진 장군님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5권의 사서 모음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 한 줄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부안해동에서 환단고기를 믿질 않습니다. 환단고기는 만년 전 우리 민족이 러시아만한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통치했다는 그런 판타지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환국은 공유된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만의 그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실제로 12개의 나라 이름이 거기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12개 나라 말고 더 있었겠죠. 옛날에 무슨 국경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트집을 잡는 것이죠. 역사상 가장 좁은 영토에서 역사 교육도 제대로 못하며 사대주의에 찌들어 사는 우리가 아마 가장 못난 후손일 것입니다. 그 오성치루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모였다는 기록이 나왔다 그러면 역시 이집트 뭐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시큰둥한 거예요. 이게 사대주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축소해서 생각하는 아주 비루한 어떠한 그러한 경향이 식민 통치를 받은 후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 환단고기 정통성은 뭐냐? 일제는 우리 역사를 날조하기 위해서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선사 편수회에서 만든 것이 바로 조선사입니다. 일제가 만든 조선사는 반도사관의 뿌리입니다. 반도사관이 뭡니까? 너희 배달민족의 역사는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간 적이 없다. 원래 한반도란 말은 우리나라 역사책 어디에도 없어요. 너희 근데 요 반도에서만 살아. 한반도라고 이름 지어줄게. 사실 뭐 한반도란 말 쓰면 안 됩니다만 뭐 이제 너무 보편화돼서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좀 참 안타깝습니다. 뭐 고조선도 마찬가지죠. 누가 나라 이름을 우리 옛날 조선이라고 하자 그랬겠습니까? 나라 이름을 처음부터 고조선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이 이성계의 조선이 나오니까 옛날 조선하고 헷갈리니까 이거 옛날 조선에서 이제 고조선이 된 것이죠. 근데 그래도 단군 조선 하면 안 돼. 일반 국민들이 못 알아들 때는 어쩔 수 없이 고조선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야기 시작 부분에서도 고조선이라고 한번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그 일본의 조선사 편수회에서 거기서 교육을 받은 한국의 젊은 역사학자들, 이병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방 후에 강단에서 전부 끌어내렸어야 됩니다.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반일 청산을 못한 나라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뭐 반일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해방 직후에 최소한 역사는 청산했어야 됐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 내버려 두니까 그 사람의 제자, 또 제자의 제자, 이런 사람들이 다시 거대한 국사학계 카르텔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전공한 학생이 기자가 되면 식민사학을 옹호하는 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공부를 한 교사는 학생들한테 식민사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려 75년 가까이 25, 50, 75 대충 잘라봐도 사반세기가 3번 지나도록 계속됐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북쪽은 중국 식민지, 남쪽은 일본 식민지. 옛날부터 처음부터 우리 민족의 역사가 위만조선으로 시작됩니다. 위만이 찬탈했단 말이죠. 고조선을. 남쪽은 일본이 일본부를 통치했다. 이게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동안 우리 독립군들은 낮에는 군사훈련을 하고 밤에는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 교과서 중에 하나가 환단고기입니다. 환단고기는 대륙사관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덕일 교수 같은 재화사학자, 또 증산도 같은 민족종교, 그런 신도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깨어난 일반 시민들 등으로 구성된 역사 광복군들이 우리 대륙사관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웅원한 우리 배달민족의 역사를 복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이런 대륙사관을 이런 사람들만 해야 됩니까? 이게 종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절에 다니시든 교회를 다니시든 성당을 다니시든 사원을 다니시든 종교는 종교고 역사는 역사 아닙니까? 나라가 있고 종교가 있는 것이지 종교가 있고 나라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33인 중에도 대부분이 종교인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정치, 종교, 학연, 지연, 이념과 무관하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켜가겠다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환단고기가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환단고기의 서기전 BC 국통맥을 보면요, 환인, 환국, 환웅배달, 단군조선, 사망오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시죠? 우리나라 역사 칸이 더 넓어요. 그리고 중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칸이 좁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사망오제 시대, 중국에서 전설이라고 하는 사망오제 시대 뒤에 황하 문명이 시작됩니다. 그게 하상주죠. 그래서 이렇게 대충 역사를 이렇게 그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군조선도 신화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가 단군조선이 신화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호랑이, 곰을 얘기합니다. 무슨 호랑이가 마늘을 먹습니까? 그걸 믿습니까? 호랑이 부족, 곰 부족이 식민사학자들에 의해서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로 바뀐 것입니다. 웅호 이족, 곰족과 호랑이 부족이 일웅이로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오제라는 말을 처음 듣죠. 중국에서 아주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사망이 누굽니까? 태오복희, 염제신농, 황제헌원입니다. 사마천이 사기라는 역사책을 쓸 때 감히 태오복희와 염제신농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게 동이족 역사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는 황제헌원부터 화하족이라고 사기를 칩니다. 근데 환단고기에는 놀랍게도 사망오제 족보가 나옵니다. 사망오제는 어느 민족이다? 배달민족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신채호 선생님의 가르침을 정말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못 느끼지만 해외 동포들은 역사 때문에 자주 충돌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근무하는 사람은 직장 동료가 중국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직장 동료인 중국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야, 너희 나라 우리 제후국이었잖아, 대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친하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계 직원이 반발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강의했을 때 어떤 어르신께서 아들놈이 직장에 가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 한마디 반발을 못했다. 박사님 같으면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제 강의 끝나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머릿속에 진화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글쎄 저 같으면 일단 야, 너희 차이나 진화라고 쓸 때 지자가 무슨 지자야? 가지 지자잖아. 너희가 본체였던 적이 없어. 너희 가지였어. 일단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신으로 모시는 사망오제가 그 양반들 족보가 한국의 역사책에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올바른 배달 역사를 알면 바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배달민족의 역사책에 배달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참 배달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제가 보던 우리 태권도의 대부와 같은 분 나오는 만화 그 주인공이 최배달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우리나라가 왜 배달 나라냐 그러면 음식 배달 빨리 오고 택배가 빨리 오잖아요. 이것이 농담이 아닙니다. 나라의 혼이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케이팝이나 이런 걸 해서 국위선양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방탄소년단이 좋아서 팬이 된 사람은
반드시 우리나라를 좀 공부합니다. 그중에 일부 진지한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공부합니다. 태극기를 공부하고 또 놀랍니다. 세상에 5,500년 된 국기를 가지고 있다. 우주론 국기를 가지고 있다. 야, 이 코리안 대단하구나. 한글을 보고 또 놀랍니다. 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쉬운 글씨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네. SNS로 싸움을 하네. 바로바로 중국어나 일본어는 변형을 해야 되더만요. 근데 우리는 바로 그냥 때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 기계화된 시대, 현대 시대에 얼마나 그것이 막강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말 훌륭한 귀족 집안인 줄 알았는데 완전 노비 집안이었네. 에이, 요새 와서 우연히 잘 살게 됐나 보다. 이렇게 결말이 납니다. 모든 K 물결의 결정적 걸림돌이 식민사학이 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현행 미국 역사 교과서에는 중국의 동북공정 때문에 한나라 시대 영토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중국이 바로 압록강을 건너겠다는 예고입니다. 우리 고토 회복하러 왔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 뭐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미국 국회에서 야, 중국이 자꾸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거 아니지? 하고 물어왔는데 맞아. 우리 쪽 식민사 카르텔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런 것을 모두 잘 알고 있는 저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2019년에 제가 대한사랑 이사장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거 되고 싶다고 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 인생을 평가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한테 이런 일을 맡기자. 그래서 저는 대한사랑의 이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한사랑이란 단체를 생각하며 역사 광복의 길에 나섰습니다. 저는 제 인생 후반을 역사 바로잡기에 바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은 코로나 이전입니다. 그래서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4,000명이 모이는 개천문화 국민 대축제를 시작으로 아주 호기롭게 역사 광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를 못합니다만 그동안 신문 광고에 나왔던 중요한 일만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4일 날 있었던 이 신문 광고는 무려 400개의 단체가 이름을 넣었습니다. 이 하단부에 보이지 않는 줄들이 400개 단체 이름입니다. 제목은 홍익인간을 무참히 짓밟은 국회 12 역적은 사죄하라. 제목이 참 강하죠. 왜 이렇게 강한 제목이 들어갔느냐. 일부 국회의원들이 교육기본법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애국 세력이 반발해서 굴복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죽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애국 세력들이 홍익인간을 삭제하는데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을까요? 우리나라의 국호는 개천사상, 천손사상, 홍익사상입니다. 한국 사람은 누구나 이번에 하늘이 도왔어 이런 말 합니다.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사상과 종교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의 선민 사상이자 공통정신입니다. 개국 이념이자 국혼입니다. 정치, 종교, 지연, 학연으로 사분오열된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신적 공감대 희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천손입니다. 천손이 내려와서 곰부족, 호랑이부족, 지손을 교화한 것입니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 것입니다. 그게 홍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홍익하면 됩니다. 현재 이 글로벌 시대라는 현대에도 통하는 말이 홍익인 것입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는 이의 홍익사상을 감히 교육이념에서 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1년 8월 24일 이런 신문 광고가 나갔습니다. 네, 디자인한 걸 보시면 같은 단체에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대한사랑이 주도한 것입니다. 문화재청 남원시 합천군과 관련 학자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라. 이 신문 광고를 보시고 아마 사람들 대부분 자세히 안 읽어봤을 겁니다.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나 진지한 분들은 바로 그 다음 줄을 보셨을 겁니다.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유네스코에 등록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만방의 독도는 다케시마다. 유네스코에 등록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와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일본 서기를 보면요. 일본의 신공 황후가 고구려 백제 신라 세왕한테 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임나일본입니다. 와서 이게 가야 땅을 일본 여왕이 정벌하고 그 뒤로 일본이 통치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이 토착 왜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현재 교과서에 임나일본부가 이렇게 가운데 빨간 부분이 임나일본부입니다. 거기 보면 빨간색 제가 네모로 둘러놓은 것이 기문다라입니다. 기문이 남원이고 다라가 합천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엉터리 역사 이것이 옳다고 한국 그 남원시와 합천시가 유네스코에 등록한다는 얘기입니다. 남원시장하고 합천군수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식민사학자들이 와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학자들이니까 믿었겠죠. 교수 박사니까. 그래서 남원은 유네스코의 기문국, 합천은 다라국이라고 명명해서 거기 고분군을 유네스코에 등록하려던 하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뜻을 안 굽혔어요. 오히려 이런 주장을 하는 우리 대한사랑 같은 단체를 음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역사를 모른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만일 이것이 관철되면 남원시장과 합천군수는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집안 대대로 고개를 못 들고 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종교, 지연, 학연, 거기에 뭐 혈연, 빈부 등과 무관하게 역사 광복을 글로벌 방향으로 추진하여 전 세계 배달민족에게 하루빨리 올바른 역사관을 계몽하는 대업은 대한민국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정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근데 그동안 국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신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조차 몰라요. 대한민국이 단군조선의 나라라는 뜻이라는 걸 모릅니다. 태극기를 태호복희가 5,500년 전에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것이 저희 사단법인 대한사랑의 갈 길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힘에 부치고, 이것은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과업이 아닙니다. 국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 사단법인 대한사랑 같은 단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신문 광고를 내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사랑은 영어로 대한 History and Culture Association입니다. 그래서 K-히스토리, 올바른 우리 역사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이 컬처 안에 특히 스피릿, 우리 정신과 K-카스머스, 우리나라 우주론, 주역 같은 거 다 우리나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석재의 천문역사 TV는 바로 이러한 과업을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